네, 오늘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공방 속에 사상 처음으로 두 개 행사로 나뉘어 치러지게 됐는데요. 네,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형주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광복절 경축식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경축사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답답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 관계, 대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새로운 구상을 발표했다. 예. 따라서 국제사회도 상당히 주목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특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 확산을 통한 새로운 통일 방안, 이 점이 상당히 새로운 발상이다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통일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과 공감을 하면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예. 특히 오늘 경축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이 비핵화 첫걸음만 떼더라도 정치 경제 협력을 시작하겠다 하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그러한 비핵화를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른바 CVID라고 하는 비핵화 전략인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핵화 첫걸음만 떼더라도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을 시작하겠다. 기존의 입장에서 사뭇 달라진 그러한 이제 전략 전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 비핵화 첫걸음만 떼도 정치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축사 앞서 말씀하신 비핵화 첫걸음만 떼도 경제협력을 하겠다라는 언급도 있었고요. 새로운 통일 담론이 제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새로운 통일 담론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받을 수 없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자유보다는 오늘 광복절 같은 경우는 자주, 독립 이게 주장이 돼야 되는데 자유라고 하는 이념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실제로 뉴라이트적인 통일 방안이었다라는 거고요.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남한 내부 통합도 안 되면서 자기 당도 하나 추스르지 못하면서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부 통합, 남한의 한국의 내부 통합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남북 간의 통일 얘기하자. 미국 중심으로 또 미일 또 한국의 연대를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갈등을 더 강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보면은 남한의 지금 안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내부 통합적인 자유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더 불안정한 갈등을 긴장하는 평화론 그리고 나머지 번영 미국과 일본의 번영을 위한 희생적 번영 논리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과의 대치가 현재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문제도 그렇고요. 북한과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세요? 글쎄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꼭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권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리고 북한 자유인권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발언은 결국 북한의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점인데요. 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오늘 윤 대통령의 신통일 구상 방안이 상당한 호응과 공감을 불러일으킬 경우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북한 정권도 더 이상 이 북한에 대한 자유 확산에 대한 의지를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첫걸음만 떼더라도 정치 경제적인 협력을 시작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북한에게 매력적인 그런 당근적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인도적 추진을 해야 되겠죠. 적십자를 통해서 하고 북한이 기본적으로 생필품이라든지 또 의료품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이념을 떠나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CBDC에서 벗어나는 부분도 저는 한반도 운전자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얼마나 많은 반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세력장에서의 대한민국이 주도 세력이 될 수 있는가? 결국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힘의 패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면 예. 또 과잉된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 그러한 진일보된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저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남북 간의 대화에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오늘 경축사에서 보여준 것은 어쨌든 모든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소위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하는 역사의 종연, 즉 사회주의는 안 된다. 뭐 물론 저는 그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독백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를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룰 수 있다. 뭐 긴장 완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어떤 문제든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호응이 필요한 사안인데 북한이 호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호응과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북한도 상당한 압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마냥 지금 대화를 거부하고 오물풍선 도발을 하는 그 같은 적대적인 행위를 계속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비핵화 첫걸음만 떼더라도 정치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김정은 정권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용찬 위원장께서는 북한으로서도 좀 거부하기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러시아에 대하여, 중국에 대하여, 즉 북한에게 여러 가지 힘든 가뭄을 해소시켜주고 있는 게 러시아와 중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완전한 북한의 고립,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우리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게 하려면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나치게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말하자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런 구조를 하는 한 북한은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북한이 백기 들고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우리가 함께 한국과 함께 하는 구조를 통해서 더 이상 러시아도 우리 편이 아니고 중국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제스처인데 오늘 어디에게도 그런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러시아가 힘이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또 중국이 물론 여러 가지 자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북한 도울 수 있는 여력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네, 오늘 광복절 행사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부 주최와 광복회 주최로 쪼개진 채 열렸습니다. 여당 인사들은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또 야당 인사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은 따로 기념식을 가졌는데 초유의 일입니다. 네,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정말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신과 행보 그리고 이에 편승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단 등 좌파 진영의 무도한 정치 공세 먼 훗날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런 초유의 사태 어떻게 논평하시겠어요? 글쎄 뭐 오죽하면 뭐 대통령 친구 아버지 아닙니까? 지금 광복회장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뭐 목리 차원이 아니라 단적인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독립기념관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북의 역사재단 있습니다. 동북의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왔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 그동안의 동북아 역사대단이 한일 관계라든지 한국사라든지 최소한 서울대 동양사학과가 없습니까? 서양사학과 영국사 하는 사람을 동북아 역사대단에 앉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역사를 평가하는 주요한 집단들이 다 뉴라이트로 돼 있고 독립기념관의 이사들도 다 그와 견한. 다만
지금 현재 김영석 관장이 그런 성향은 아니더라고. 보다 중립적으로. 저도 반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광복회가 지나치게 그동안 몇 해 정권 속에서 자경화돼 있구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화해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보는 광복회에 대한 문제점도 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너무 김구 중심으로 또 다른 한편은 너무 이승만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창피스럽게도 북한에 보았을 때도 뭐 니네들이 지금 따로 광복절 행사도 하나 통합 못하면서 통일 이야기할 때냐 이런 비난받을 수 있는 매개가 됐다는 의미에서 더 큰 흐름에서 조금 더 대통령의 균형 잡힌 인사 혹은 어떤 담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인터뷰가 나왔고 일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습니다. 뭐 학술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일제 강점기는 뭐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 아니면 뭐 건국절에 대한 얘기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독립기념관장이란 자리는 조금 더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김영석 관장 역시 독립운동의 실체를 존중하고 예. 그리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독립기념관을 운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종찬 회장께서 제기하신 몇 가지 문제들, 뉴라이트 문제, 그리고 건국절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부정하고 있고 김영석 관장도 과거 글이나 발언 등을 볼 때 건국절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 공세화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네. 김영석 관장께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은 본인이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대통령도 이제 당초 이종찬 광복회장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도를 넘는 정치 공세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지금 봉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광복회에서 이 뉴라이트의 기준이 되는 9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1948년을 건국절이라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게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정말 그 대목이 가장 압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거 정책을 보게 되면은 친일파적 성격은 전혀 없다. 그야말로 항일 투쟁을 계속 견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국무총리가 이범석 장군 아니었습니까? 또 부통령 이시영 박사, 그리고 농림부 장관의 조봉암 선생, 전부 다 항일, 독립 투쟁을 벌였던 독립운동가들 아닙니까? 거기다가 1948년 9월에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측에 대해서 대마도를 반환하라 이렇게 강력히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1952년 1월이죠.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 관할 아래에 두는 평화선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해양 경찰대를 파견해서 일본 오선이 독도 인근에 넘어올 경우에 총격까지 가하는, 그래서 3,900명의 일본 선원들이 납포되는 그런 기록까지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다? 이거는 무척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위 조작 날조죠. 네, 광복회가 제시한 이 뉴라이트 기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그런 기준을 광복회가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광복회가 중립적인 차원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국전쟁에 나타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치적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할 필요가 있지만 예. 그 영화 속에 나타나는 김구 선생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위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로. 또 그리고 오늘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 이종찬 광복회장의 어떤 문제 의식을 아예 드러내줬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과제가 자유통일 가치관 확립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보 교육 강화입니다. 그 안보 교육 속에서 실제로 건국절과 지금 대통령께서 건국절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해방 전후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로 좌파의 시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안보교육을 강화한다. 자유라는 가치 중심으로 안보교육 강화한다는 것은 우파적 시각으로 다시 재단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말하자면 강복회가 우려하는 뉴라이트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시점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천명하셨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말하자면 강복회 입장에서나 일반 야당 입장에서는 말하는 이념적 억압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야당은 계속해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압박을 하고 있죠. 이재명 전 대표가 부끄러운 광복절이라면서 정권의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앞으로 어떻게 행보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러한 그 분열 속에서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손해예요. 강복회를 어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강복회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종찬 회장이 지명하신 분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어떤 뇌물죄라든지 예. 또 적절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존의 문화와 질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든지 역사학자로서의 어떤 통일 일제하에 독립운동을 연구했던 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그런 공세를 강화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논리 자체를 사회 통합적 논리로 가져가지 않고 지나치게 친일 반일로 갈라치게 하는 것도 국민들로부터 크게 호응받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도 문제지만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마치 때를 만난 듯이 지금 거의 합창을 하듯이 지금 친일 매국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을 밀정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광복회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광복회장이 누구였습니까? 김원웅 광복회장 아니었습니까? 김원웅 회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사실과 완전히 다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원웅 회장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박정희 공화당에 들어가서 전두환 민정당에서 청년국장, 조직국장까지 하셨고요. 또 친일파 소굴이라고 말하는 본인이 말하는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본인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일제시대 때 정말 수많은 민초들이 어쩔 수 없이 일제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과연 지금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런지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서 친일과 반일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오늘 경축식이 반쪽으로 나뉘어서 정해가 됐고요. 앞으로 독립기념관장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이어질지는 지켜보겠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축식에 참석하기 전에 국립현충원에 있는 유경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하기도 했단 말이죠. 최근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과 또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그런 예우를 갖추고 접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유경수 여사 돌아가신 지 50주년 됐는데 어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직접 오늘 오시지 못해서 유경수 여사 생각하신 거 그렇게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유경수 여사의 부분도 최근에 들어서 어쨌든 제2부속실 논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기감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날 타지마할이 어떻고 디올 명품백이 어떻고 하는 제2부속실이 있고 없고 하는 이 현실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특히 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와 과방위에서는 나란히 검사 탄핵 청문회와 방송 장악 청문회가 진행돼서 여야가 대치를 했는데요.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금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을 한 건데 대통령실이 패륜적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참 현재 국회가 얼마나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살인자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건 그 면책 특권을 악용한 막말을 넘어선 궤변이자 조작과 날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제 국회의원 제명 방침을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서 이제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적 호소가 지금 정점에 달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글쎄 아무래도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이 전당대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현주 의원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에게 조금 더 소구력 높은 그런 도발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과한 발언을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현희 의원도 좀 도가 지나쳤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도 네. 또 제명 결의하는 것도 너무 급하게 이렇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찌됐든 간에 권익위 과장이 반부패 업무를 하면서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참담하게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유족에게 그야말로 어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법사위에서 검사 탄핵 청문회와 그리고 어제 과방위에서 방송 장악 청문회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양상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세요? 정말 이번 22대 국회는 탄핵과 특검 네. 그리고 10분간 퇴장, 뇌구조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회가 파행 운행된다면 지금 국민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를 마친 이후에 복귀하게 되면 여야가 지금 22대 국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대타협, 대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여야의 대치 상황인데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이미 예정됐던 행로로 격돌을 하고 있다. 좀 민주당도 너무 강성으로 가고 있어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뭐 대통령과 또 여당도 조금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것이 네. 결국 국민만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조만간 뭐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대표가 새로 뭐 기정사실화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되면 그때라도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을 통해서 이미 이제 한동훈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본인을 빼고라도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주선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서 조금 한숨 돌려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격돌이 예상된 인사를 너무 강하게 내고 있어요. 방통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 인물을 보는 순간 간단하지 않겠다, 싸움할 수밖에 없겠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그것도 조금 대통령실이 한번 좀 생각해보.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뭐 방송통신계 인물이라든지 학자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정치인을 방통위원장으로 저는 앉혔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노이즈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대통령께서도
고민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영주 전 의원과 오늘 광복절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